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온라인 강의식 또는 과제형 수업에서 창의성을 과연 기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과연 내 수업에는 몰입할 만한 뭔가 재미나 참여나 어떤 동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자발적인 환경을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약간의 드는 생각은 배고파야 확실히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든 소고기든 잡아 먹겠죠. 자, 지금 요 근래에 제 유튜브에 그나마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건 아마 선생님인 것 같아요. 여기 동영상 분석을 제가 보면 동영상을 제가 여기 분석 쭉 보면 제 동영상 중에 지금 뭐가 1등이고 2등이냐 이런 거 쭉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QR코드 사용법이 저는 지금 제일 높거든요. 아니 석 달간 한 달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 QR코드가 한 10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패들렛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여기 비주얼 싱킹 관련된 수업,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비주얼 싱킹으로 좀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하니까, 구글 클래스룸은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원래 제 수업 자체는 패들렛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구글 설문지도 그 전부터 많이 활용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선생님들이 요즘에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선생님들은 당장 수업에 필요하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든 패들렛이든 설문지든 막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배우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은 과연 그만큼 스스로 물고기를 지금 잡고 있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집에서 수업할 만한 특별한 뭐 동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재미가 있든지 뭔가 참여할 만한 그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점점 잘해지면 점점 좋아지면 그걸 아마 몰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EBS나 뭐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거 할 때 온라인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해요. 아니면 과제형인데 거기서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창의력이 과연 창의성이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가장 들었던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요 그림, 요 그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학생이 그린 건데요. 너 왜 한귀로 듣고 한글을 흘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수업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대부분이 부모님들의 어떤 말도 다 이렇게 한귀로 흘려 들어 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과학책 가지고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뭐 과학책 가지고 마인드맵 해가지고 정리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뭘 하느냐? 사실 이렇게 낙서를 하죠, 낙서를. 그래서 제가 이 낙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병합설을, 비가 내리는데 이거 병합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고 색깔도 그리고, 제가 미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림을 잘 그립니다. 책 가져다가 낙서하는 애들이 왜 수업에는 재미가 없을까라는 생각 들면, 학생들 가만히 하지 말라고 해도 친구들이랑 떠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낙서는 잘해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수업의 어떤 낙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재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그림을 풀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야. 그러면 친구가 하면 나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동기를 한번 불러일으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은 사실 여기 지금 이제 패들렛을 통해서 여기 예전에 요 그림을 이제 수업할 때 사실은 이거 주면 아이들은 모둠 활동할 때 자동적으로 선생님 이거 하면서 여기 이제 어떤 친구가 부모님께 쓴 편지다. 사실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문 노트거든요. 한문 노트에 이렇게 낙서한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고 이게 글자 써서 이렇게 한문 공책이 아니라 아예 다른 편지 형식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예만 들어줘도 이게 딱 고정된 틀 한문공책이야.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그림 가져다 이렇게 글씨를 쓰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자꾸 그리게 하고, 이 그림에 뭔가 어떤 단어의 뜻이나 설명을 좀 집어넣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하고, 요걸 좀 먼저 하고 나서 뭐 마인드맵을 하든 그림 퀴즈를 하든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그림 그리기, 뭐 기호 만들기, 뭐 이렇게 그림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요 이제 그림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 온라인 게시판, 여기 지금 이제 제가 헤들렛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 개인정보라서 지금 다 지웠는데 3학년 1반, 2반, 4반, 5반, 6반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 보러 이렇게 그림 퀴즈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올리라고 했습니다. 네,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 중에 뭐 이렇게 이 그림 중에 지금 가장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과학 단어 책에 있는 거 가져다가 한 10개 정도 그려봐라 했더니 저는 이 그림이 아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10번 과학 단어라고 하는데 다른 단어는 다 했는데 여기 10번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온라인 그 구글 설문지 만들 때, 이거 구글 설문지거든요. 5월 22일날 실제로 수업할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만들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친구들 그림을 그냥 아예 문제를 넣어줬어요. 문제 넣어주고 이런 문제는 이제 풀어요. 애들이 뭐 쭉 풀고 요 그림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낸 건데 10개 중에 한 개만 풀어라. 그리고 이거 뭐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놓은 그림들은 뭐 패들렛에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그냥 몇 개만, 한 10개 정도만, 5개에서 10개 정도는 풀어라 했어요. 이거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확실히 지금 이 설문제 지금 응답률이 144거든요. 다른 그동안의 설문지 만든 것보다 가장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림을 가져다가 하니까 자기 문제가 나왔나 싶어서 더 잘 보기도 하고 친구 문제인가 하면서 더 잘 보기도 하고 확실히 참여도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맨 마지막 거는 이걸 넣었어요. 꼭 이거 진짜 궁금해서 도대체 이 5글자 뭘까? 단어를 조합하면 뭐 발음과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부러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필수를 안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정답을 내가 딱 해놓으면 이 문제들 여기 지금 여기 필수를 해놓고 여기 필수 해놓고 여기 제가 여기다가 응답 확인해가지고 뭔가 여기 텍스트 넣어서 어떤 글자를 무조건 포함하게 해서 이 글자를 무조건 넣어야지만 이거를 풀어야지만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하면 이 문제를 못 풀게 사실은 이 문제를 꼭 풀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필수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을 제가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최소한 자기가 시험 문제 이 퀴즈 문제 낸 애는 답을 쓰기거니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다른 친구들도 답을 적어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적어냈나 봤더니 제가 여기 온라인 게시판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여기다 댓글을 단 거예요. 댓글도 얼마나 달았나 봤더니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반번호 이름이랑 이런 게 나와서 지금 이제 뭐 축소를 해가지고 한 30%를 줄여놓은 건데 이거 이렇게 줄여놓은 건데요. 이걸 쭉 봤더니 지금 여기 요 3학년 8반에 요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이랑 그림이 있는데 그림 퀴즈를 이렇게 넣었더니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가 지금 댓글이 제일 많아요. 36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정답이 뭐냐 쭉 하면서 아무튼 정답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서로 문제를 풀고 있더라. 답글을 달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퀴즈에도 답을 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재밌었던 건 여기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이 그림도 제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이 낸 거 가져다가 다시 문제를 내면서 소통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명림중학교 어떻게 가요 했더니 지읒 기역 이응으로 가세요. 이 지읒 기역 이응 정답이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뭐 걸어서 가요, 버스 타고 가요, 타요, 뭐 저기 앞으로 가요, 여기 저기 앞 아니면 저기 앞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위트 있게 써놨어요. 애들이 퀴즈는 좋아하지만 시험 문제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우리 시험 문제도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지금 뭐 약간 스스로 자꾸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도 보면 재미와 감동과 의미가 좀 있어야 더 좋은 컨텐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5교시에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 6교시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6교시는 144명이 응답을 했거든요. 여기 144명, 아까는 144명, 4명은 왜 안 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전 분석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아니 제가 질문에 뭔가 문제를 한 거겠죠. 어떤 제가 특수 뭐 이렇게 아까처럼 뭔가 필수로 뭔가 문제를 넣어서 좀 어려웠던 4명은 포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쭉 보시면 제가 여기 이런 문제를 넣었어요. 아 동영 뭐 스마트폰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화면을 옆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크게 보길 바랬거든요. 세로로 보면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싹 옆으로 돌려서 봐라 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넣었어요. 동영상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이렇게 보기 싫으면 뭐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중간에 이렇게 아예 넣었기 때문에 옆으로 보게끔 유도를 한 거죠.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응답을 한번 볼게요. 응답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점수 분포가 쭉 나오고 뭐 여기 중 보면 쭉 여기 보면 뭐 3학년이 전부 다 넣었고요. 1, 2, 3, 4, 5, 6, 7, 8반이 골고루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 동영상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해서 옆으로 보게 이렇게 자동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기냐? 가로 쪽으로. 이렇게 문제 내면 자기가 이 밑에 나올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리죠. 그리고 동영상 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펜을 들고 적으면서 봐라. 동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밑에 문제가 나올 거니까 문제를 한번 먼저 읽고 나서 동영상을 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를 좀 해줬어요. 물론 까짓 거 대충 본다 이렇게 4명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거를 생각하게끔 하려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의 질문은 왜 하는 걸까?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니? 해서 친구들한테 패들렛을 들어가서 문제를 퀴즈를 서로 풀어봐라. 정확하게 여기 한 86%, 90% 이상이 확실히 문제에 대한 답을 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 2, 3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하기, 스스로 점검하기인데 뭔가 스스로 자꾸 하게끔 책에 있는 걸 가져다가 스스로 정리도 하고 복습도 하면서 문제도 풀면서 동영상도 풀고 친구 문제도 풀고 시간 되면 책에 있는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풀어봐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잘 본 친구들은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7번에 보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 스스로 안 하고 집에 와서 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학교 와가지고 뭔가 등교 후에 열심히 하겠다 이거 한 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끝끝내 이제 하기 싫은 애는 이렇게 딱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난이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봤더니 적당하구나. 학생들이 어려우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제가 난이도를 좀 쉽게 해줘야 되고 조금 뭐 너무 쉽다라고 하면 난이도를 좀 높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수업인데 금요일날 하는지 토요일날 할 건지 일요일날 할 건지 되도록이면 그날 숙제는 뭐 과제나 영상들은 그날 할 수 있게끔 하자. 물론 여기 미루겠다고 포기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포기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저는 여기 밑에다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 늦게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 누를 애가 요게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누르죠. 10%라도.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여기가 더 높았겠죠. 포기한다가 10%.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준 어떤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패들렛 중간에 제가 몇 명 제출했나 이런 거를 이제 꼭 뭐 어떤 중간중간에 꼭 이 영상을 봐야지만이 답할 수 있고 이걸 답해야 제출을 하고 이 제출이 내가 출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무조건 1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해놨어요. 집어넣게 해놨더니 확실히 아이들이 더 보더라 이거죠. 제가 여기 채널 분석 보니까 제가 동영상 5월 22일 날이니까 내가 한번 볼게요. 여기 5월 어디냐 5월 미리 올렸으니까 비주얼 싱킹 요거를 보시면 그때 이 영상인데 여기 분석 이 동영상 유튜브 이 영상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 시청 기록이 나와요. 여기 시청 기록이 쭉 나오는데 시청 기록이 109%? 그러면 이 얘기는 2번 이상 본 애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는데 특히나 여기 보시면 여기 8분 40초 이렇게 막 올라가는 데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청률이 중간에 올라가는 이 시청 시간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뭘까 했더니 아까 다름 아닌 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찾은 겁니다. 그 부분을 본 겁니다. 일부러. 애들이 스킵하면서도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오른쪽으로 탁탁탁 10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를 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게 유도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약간 외적인 동기이긴 한데 학생들이 너무 문제를 쉽게 내버리거나 아니면
뭐 책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만 물어보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어떤 부분은 듣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습도 이거 답을 아는 애들은 뭐 습도가 낮고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뭐 높다 그냥 바로 찍어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한번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B에 관련된 얘기라서 기압, 저기압, 고기압이라서 일부러 B에 관련된 마지막도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을 기억하기 때문에 뭔가 제일 재미난 기억을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B가 제일 먼저 뭐 부르는 노래를 적어봐라 했더니 뭐 깡도 나왔고 피하고 싶어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때도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요 날이 왜 이렇게 많이 잘 봤나 왜 이렇게 그 참여율이 높았나 했더니 제가 이런 걸 써놨거든요. 너 비아니 병합설 빙정설 이런 거 하면서 한번 동영상 보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는 뭐냐 해놨더니 여기 기타에다가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거나 좀 재미가 있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도 적극 참여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게 친구나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까 이 그림처럼 여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조금 좀뭐 뭔가 뭐라도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서 퀴즈처럼 좀 다양한 문제를 내도 된다라고 제가 허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과학적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이들도 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뭐 자기가 푸는 거 자기 친한 친구가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나랑 전혀 모르는 친구가 뭐 어떤 그림을 가져다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거죠. 저는 이런 그 지금 헥토파스칼도 만약에 이 5글자면 한 글자씩 뭔가 5명이 그림을 하나씩 내게끔 해가지고 서로 연동하는 어떤 구글 문서를 만들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창의적인 것들은 선생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서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남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서로 엮어줄 때 나와 다르구나. 그리고 거기 중에 진짜 새로운 창의적인 글들이나 어떤 그림이나 그런 생각들이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듣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적기만 한다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있는 일방적인 어떤 그림보다는 자기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 보면 같은 그림이 없거든요. 물론 책에 있는 그림을 아주 따라하는 모방의 형태로 그리는 애들도 있지만 처음엔 따라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분명히. 그걸 보시면 여기 되겠어. 여기도 보면 이제 10권을 물론 기권 10권도 이렇게 그리니까 책 10권을 이렇게 진짜 그려더라고.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힌트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과 서로 연합해서 조금 너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풀 수 있게끔 약간의 도전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어려운 걸 점점 풀면 풀수록 사실 그 희열감도 있잖아요. 찾아가는 재미, 어려운 걸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조금씩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똑같은 것만 계속 가르쳐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뭐 맨델의 유전 법칙도 요즘에 제가 이거 동영상 그 비주얼 싱킹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 한 142건이 됐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EBS 인강에 보면 맨델의 유전 법칙 저보다 더 많은 걸 잘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강사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저만의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여기 첫 화면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그림이 뭔가 책에 있는 그림이랑 완전 다르고 그림 하나를 보면서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 자기가 낙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생각을 점점 집어넣어서
뭔가 하게끔 하면 어떨까? 거기에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가 찾아서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어떤 동기와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저는 비주얼 싱킹을 어떤 낙서를 그림을 가져다 했지만 퀴즈를 가져다 했지만 선생님들도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방적 온라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뭐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면 그걸 또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찾아서 지금 저한테 패들렛 배우고 구글 설문지도 배우고 어떤 자그마한 팁들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 태양풍선을 해놨더니 어떤 분들은 그거 어떻게 만드냐 정확히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고 그냥 한번 보고 저게 뭐 신기하네 하면서 그냥 잠깐 보고 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잠깐 보는 재미 말고 직접 만드는 재미.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걸 몰입하고 나서 진짜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 그 즐거움을 진짜 느끼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뭐 보게 될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고 그걸 실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